안녕하세요. 파생금융상품에 의해 3주 2차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깔끔해졌죠? 이 카메라하고 마이크를 좀 바꿨어요. 원래 웹캠 거금을 투자해서 거금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5만 원대 그죠? FHD 웹캠을 사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화질이 안 좋아.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값이 다 올랐나 봐요. 올랐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쓰는 스마트폰 LG G6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 썼었는데 그죠? 지금은 이제 딴 걸로 바꿨는데 G6를 카메라로 바꿔서 PC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화질이 훨씬 좋아졌죠? 야, 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위력이 대단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웹캠으로 개발된 그 카메라보다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훨씬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좀 더 이제 화질 같은 게 좀 개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금융의 기초에서 화폐 시간 가치 부분을 했었는데 요거 복습을 못하고 시간이 다 돼서 그냥 한 번만 하고 넘어왔었죠. 이번 시간에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빠르게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배우 원빈과 조승모 교수 사이에 누가 더 형일까요? 뭐 이런 거. 이거 빵점 방지 문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빵점 방지 문제가 하나씩 나가는데 이런 거 빵점 방지 문제 내면은 여러분들 맞출 수 있습니까? 꼭 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낼지 안 될지 모르겠어.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원빈이 형이야. 근데 내가 나이 더 들어 보이죠? 이게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다들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저걸 왜 했었냐면 누가 나이가 더 많느냐를 놓고 그 내기를 했을 때 10만 원 내기를 했을 때 10만 원은 지금 받는 게 유리하냐 뭐 1년 후에 받는 게 유리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화폐 시간 가치 이야기를 했었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받는 게 유리하다. 화폐 시간 가치는 동일한 금액이라도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화폐 가치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금융에서는 보통 이제 그 단기간, 그러니까 1년 이내의 기간을 많이 다루고, 장기를 다루기도 하지만, 3년, 5년, 뭐 이렇게 다루기도 하지만, 거시경제학처럼 그렇게 몇십 년 단위를 뭐 이렇게 다룬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가 상승은 무시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자만 고려를 해.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가 발생하는 그 원인은 이자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자율.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면 이자가 붙어서 그래서 가치가 더 커진다. 그래서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반드시 클 수밖에 없다. 왜? 이자가 더 붙으니까. 뭐 그런 게 화폐 시간 가치죠. 그래서 동일한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10만 원과 1년 후의 10만 원은 가치가 다르다. 왜? 지금의 1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의 10만 원이 훨씬 가치 있는 금액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간 이자율은 항상 R로 나타내고 이자율은 항상 연간 이자율로 나타낸다 했어요. 그래서 일별 이자율이나 뭐 월별 이자율이나 이런 거를 표현을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일별 이자율이 얼마다, 뭐 월별 이자율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걸 표시를 안 해주면 불법이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아마 연간 이자율로만 표시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불법 대부업체 이런 데서 그냥 이자율 1% 이렇게 나놓고 조그맣게 옆에 일별 이자율 이렇게 하면 1억을 빌렸다가 나중에 4억 6,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자율은 항상 연간 이자율로 표시를 하고 금융에서의 시간 단위는 전부 연이다. 그래서 시간을 금융에서 사용하는 공식에 대입을 하려면 전부 연 단위로 환산을 해서 대입을 해야 된다. 하루는 365분의 1년, 한 달은 12분의 1년, 그죠? 그 다음에 1분기는 4분의 1년, 이런 식으로, 그죠? 연 단위로 환산을 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MT라는 거는 money, 타임 t 시점에서의 t는 이제 m 다음에 있는 이 스몰 t는 시간을 나타내는 인덱스, 그죠? 인덱스라고 했었죠. 시간을 나타내는 인덱스고, m, 대문자 m 저거는 money의 약자죠, money. 그래서 MT라는 금액을 스몰 t 시점에 은행에 넣어놓으면 거기에 이자가 붙어서 1 플러스 R이 곱해지게 된다. 그게 1년 후에 금액인 MT 플러스 1이 된다. 근데 요 놈을 1년 넣어놓는 게 아니라 또 2년을 넣어놓으면 MT 플러스 1에 1 플러스 R이 곱해져가지고 MT 플러스 2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MT 플러스 1 대신에 바로 위에 있는 저 공식 MT 곱하기 1 플러스 R을 대체를 하면,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요거는 MT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1년 더 묵혀가지고 3년을 묵히게 되면, 3년을 은행에다가 넣어놓게 되면 MT 플러스 3은 MT 플러스 2에 또 이자가 붙어서 MT 플러스 2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는데, MT 플러스 2는 바로 위에 있는 공식에 의하면 MT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기 때문에 저놈을 대입을 하게 되면 MT 곱하기 1 플러스 R의 3승이 된다. 그래서 요 놈들을 쭉 이제 일반화를 시켜보면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이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저 1 플러스 R의 그 다음에 나오는 저 지수 부분은 1 플러스 R을 곱하는 횟수죠. 그죠? 스몰 t 시점과 라지 t 시점 사이에 1 플러스 R이 몇 번 곱해지냐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1년에 이자를 한 번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연도수하고 이자 계산 횟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저렇게 표현이 되고, 양변을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으로 나누면, 그러면 M 스몰 T는 M 라지 T 나누기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용을 하면 연간 이자율을 알고 있고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 두 식을 가지고 MT를 M 라지 T로 바꾸거나 M 라지 T를 M 스몰 T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을 특정 미래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을 하거나 미래의 특정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거나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식을 보면 MT 곱하기 1 플러스 R, 그러니까 MT에다가 1 플러스 R에 라지 T 빼기 스몰 T를 곱한 게 M 라지 T이기 때문에 M 라지 T가 항상 더 커요. 그죠? 그렇죠? 1 플러스 R은 1보다 큰 수죠. 그죠? 금융에서 이자율은 항상 양수야. 이론적으로. 실제로는 최근에 이제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론에서는 그런 경우를 배제를 해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론에서는 이자율은 양수다. 그래서 1 플러스 R은 1보다 큰 수예요. 1보다 큰 수고 1보다 큰 수의 몇 승 한 거는 1보다 크다. 그래서 MT에다가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원래 MT보다 커지죠. 그래서 M 라지 T는 M 스몰 T보다 커져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두 번째 식을 보면 M 라지 T 나누기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돼 있는 거는 M 라지 T를 1보다 큰 수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원래 M 라지 T보다 M 스몰 T가 작게 계산이 되겠죠. 어떤 수를 1보다 큰 수로 나누면 원래 수보다 작아지잖아. 그죠? 3이 있는데 3을 2로 나눠봐. 2분의 3이잖아. 1.5잖아. 그죠? 2보다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1보다 큰 수로 나누면 원래 수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M 라지 T를 1보다 큰 수인 1 플러스 R을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으로 나눠서 M 스몰 T를 구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저 과정을 할인이라고 한다. 디스카운트. 할인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간 이자율 R로 1년에 N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 한 번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N분의 R이 된다고 그랬어요. 연간 이자율이 12%일 때, 그죠? 연간 이자율이 12%일 때, 월별 이자율은 얼마겠어요? 1년이 12달로 돼 있기 때문에 12로 나눠. 그러면 1%가 월별 이자율이 될 거고, 분기별 이자율은 얼마가 되겠어요? 1년은 4개의 분기가 있기 때문에 12를 4로 나눈 3%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별 이자율이 1%이면 연간 이자율은 365%가 되겠죠. 1년은 365일로 봤을 때. 물론 뭐 1년을 며칠로 볼 거냐 하는 거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요. 그래서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휴일을 제외한 실제로 놀지 않는 날만 계산을 고려해가지고 뭐 1년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1년이 365일로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연간 이자율이 1%이면 일별 이자율이 1%이면 연간 이자율은 거기 365를 곱한 365%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연간 이자율이 R이면
연간 이자율이 R이면 1년에 N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한 번 이자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N분의 R이 된다. 그래서 공식이 라지 t 빼기 스몰 t년 동안 총 이자 계산 횟수가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번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식이 성립이 될 거다.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의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이 된다. 그죠? 이자 계산 횟수를 한 번씩 지날 때마다 M 스몰 t에다가 1 플러스 N분의 R이 곱해질 텐데 그게 라지 t 년까지 총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번 곱해지니까 지수가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이 된다. 이 말이죠. 요 놈을 양변을 1 플러스 N분의 R의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으로 나눠주면 M 스몰 t는 M 라지 t 나누기 1 플러스 N분의 R의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이 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M 라지 t를 1보다 어떤 큰 수로 나눴기 때문에 M 라지 t보다 작은 수가 구해질 거예요. 따라서 M 라지 t로부터 M 스몰 t를 구하는 저 두 번째 식에 의한 그 과정을 할인이라고 부른다. 디스카운트. 작아지니까. 원래 M 라지 t보다 더 작은 값으로 M 스몰 t가 구해지니까 M 라지 t 나누기 1 플러스 N분의 R에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승. 저거는 M 라지 t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원래 수보다 작게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할인, 디스카운트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1년에 무한대번 이자 계산하는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상정을 했었죠. 2의 X승이라는 저놈을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콜론하고 이퀄이라고 되어 있는 저거는 정의상 같다 혹은 같도록 정의되었다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2의 X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x의 n승 이렇게 했고 여기에 x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게 바로 위에 있는 첫 번째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의 의미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혹시 까먹은 학생들이 있다면 리미트 lim 밑에 있는 n이 화살표에서 무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간다. n이 무한대로 점점 가까이 간다. 즉 n이 무한히 커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n이 무한히 커질 때 1 플러스 n분의 x의 n승의 값을 2의 x승이라고 정한다라는 의미가 저 두 번째 식의 의미고, 첫 번째 식은 n이 무한히 커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의 값을 2라고 정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실제로 계산기에다가 넣고 두들겨 보면 저 값은 2.71828 어쩌고저쩌고 하는 값이 된다고 했죠. 계산기에 입력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보여줬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규칙이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실수 A에 대해서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A의 X의 Y승은 A의 X승에 또 Y승 한 거는 A의 XY승. 그래서 지수에 지수승 돼 있는 거는 지수 두 개를 한꺼번에 곱해서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했죠. 지수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2의 X승이라는 저 함수는, Y는 2의 X승이라는 저 함수는 저렇게 생겼다. X가 무한히 작아져서 마이너스 영역으로 가서 계속 작아지더라도 X축에 닿진 않아요. 점점 X축에 가까워질 뿐이지 닿진 않고, Y절편은 항상 1이고 X가 커짐에 따라서 이 함수값도 커지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연간 이자율 R로 매 순간 이자 계산을 해서 1년에 무한대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년에 n번 이자 계산하는 공식을 적어놔 놓고 극한을 취해가지고 m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m이 이자 계산 횟수인데 m을 무한히 이자 계산하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극한을 취해가지고 m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극한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리미트 밑에 있는 lim 밑에 있는 저 m이라는 저 변수하고 관계없는 놈들은 전부 다 리미트 연산자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m 스몰 t는 그 스몰 m하고 관계없는 값이지. 그래서 앞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지수 부분에서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이라고 되어 있는 라지 t 빼기 스몰 t 저거는 m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지수의 곱은 지수의 지수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죠. 바로 앞에서. 그래서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나타내고 보니까 대괄호 안에 있는 저놈이 정의상 2의 r승이야. 우리 앞에 2의 x승 정의했는데 그 x 대신에 r을 대입한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2의 r승 해서 라지 t 빼기 스몰 t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수의 지수승이 됐죠. 그래서 저거를 같이 다시 한번 합쳐가지고 적어주면 mt 곱하기 2의 r 곱하기 large t 빼기 small t승으로 적을 수가 있고, 양변을 2의 r 곱하기 large t 빼기 small t승으로 나눠서 좌우를 서로 바꿔주면 m small t는 m large t 나누기 2의 r 곱하기 large t 빼기 small t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2의 r 곱하기 large t 빼기 small t승 분의 1은 다르게 나타내면 2의 r 곱하기 large t 빼기 small t승의 마이너스 1승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거를 지수를 두 개를 곱해서 한꺼번에 나타내면 이렇게 m large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r 곱하기 large t 빼기 small t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두 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연간 이자율이 r이고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을 해서 무한대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현재가치 m small t로부터 미래가치 m large t를 구하거나, 반대로 미래가치 m large t로부터 현재가치 m small t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요 6가지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연간 이자율을 알고 있고 1년에 이자 계산하는 횟수가 얼마인가만 알고 있으면, 그죠? 현재가치로부터 미래가치를 구하거나 미래가치로부터 현재가치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부분은 방금 한 거예요.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 지난 시간에 요 다시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방금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뭐 정확히 똑같은 그래픽이 쭉 나타나죠. 자, 뭐 그런 거다.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식도 보면 2의 마이너스 r 곱하기 large t 빼기 small t 라고 돼 있는데, 이 지수 부분이 음수죠. r 양수 large t 빼기 small t. 그러니까 시간 차니까 양수. 그죠? r 양수 large t 빼기 small t 양수. 곱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놨으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음수승은 1보다 작죠. 2의 음수승은 1보다 작지. 앞에 그래프. 그죠? 그래프 보면 2의 음수승은 1보다 작지. 그죠? 이 그래프를 보면 x 값이 음수이면 이 함수값 y 값이 1보다 작죠. 절편이 1이기 때문에 x가 음수이면 함수값 2의 음수승은 1보다 작게 나오죠. 그래서 1보다 작은 수를 어떤 수에다가 곱하면 원래 수보다 작아지죠. 그죠? 그렇잖아. 0.1을 곱해봐. 10 곱하기 0.1 하면 1이잖아. 그죠? 10보다 작아지죠. 그런 형태로 원래 어떤 m large t라는 그 어떤 수에다가 1보다 작은 2의 음수승을 곱했으니까 원래의 m large t보다 작아지겠지. 그렇게 해서 작아진 수로 구해진 게 m small t다. 그래서 1년에 무한대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도 미래가치로부터 현재가치를 구하게 되면 현재가치는 항상 미래가치보다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미래가치로부터 현재가치를 구하는 저 과정을 할인, 디스카운트라고 부른다. 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예제를 몇 개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타임캡슐을 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타임캡슐에 넣기 위해서 여러분이 쓰던 물건들 중에서 커플링을 타임캡슐에 넣기로 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커플링을 넣었는데, 그죠? 나중에 손잣대에 가니까 자손이 달라. 그죠? 헤어진 거지. 커플링을 넣고 타임캡슐에 커플링 넣고 묻었는데 둘이 헤어져가지고 각자가 서로 다른 자손들로 뻗어난 거야. 그래서 손잣대에 보니까 집안이 달라.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타임캡슐에 관한 소유권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임캡슐을 제작을 하려면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제 뭐 둘이 같이 링 같은 거, 커플링 이런 거 넣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죠? 집안이 좀 불화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 특히나 이제 타임캡슐 뭐 손잣대까지 가면 여러분이야 뭐 늙어가지고 이제 옛날에 다른 사람과 같이 묻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약간 찜찜하는 정도지 뭐 부부싸움이 난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자식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이런 걸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골치 아프죠. 하여튼 뭐 그래. 그래서 현재 시가로 이 커플링의 가격이 20만 원이야. 20만 원인데 100년 동안, 앞으로 100년 동안 화폐 가치의 변화가 없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물가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야.
그죠? 화폐 가치가 왜 변하겠어요? 화폐 가치가 변한다는 이야기는 물건의 가격하고, 즉 물가하고 화폐의 가격하고의 상대적인 그 차이가 물가잖아. 그죠? 그래서 화폐 가치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물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앞으로 100년 동안 화폐 가치의 변화가 없고 연간 이자율이 5%로 일정하다고 할 때, 밖에서 우리 둘째 딸이 지금 오네. 아빠는 이거 찍고 있는데. 자, 이자 계산을 연 1회만 할 경우에 100년 후에 이 커플링의 가격은 현재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되겠느냐. 그 다음에 이자 계산을 소리 들립니까? 애기가 울고 있어요. 이자 계산을 연간 4회 할 경우에 100년 후에 이 커플링의 가격은 현재의 현재의 자밖에 안 가리죠? 현재의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되겠는가? 그 다음에 현재의 내 얼굴을 없앨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귀찮아서. 자, 이자 계산을 연간 매 순간 하는 경우에 100년 후에 이 커플링의 가치는 현재의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되겠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을 스몰 t, 100년 후의 미래 시점을 라지 t라고 할 때 얼굴 없애자. 그러면 라지 t 빼기 스몰 t가 100이 되겠죠. 100이 되고 이 커플 반지 현재 가격을 m 스몰 t, 라지 t 시점에서의 미래 가격을 m 라지 t라고 할 때 m 스몰 t는 20만 원. 현재 가격이 20만 원이라고 그랬죠. 커플링에. 그 다음에 연간 이자율이 5%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R은 0.05로 적어야 되겠죠. 백분율을 퍼센트를 떼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요 공식이 적용이 되겠죠.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R에 라지 t 빼기 스몰 t승. 계산기 사용할 거니까 계산기 모드로 갑시다. 자, 요 공식이 사용이 될 거고, M 스몰 t가 뭐였습니까? 20만 원 곱하기 R이 0.05였죠. 그래서 1.05에 라지 t 빼기 스몰 t가 10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00승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거를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죠. 2하고 0을 5번 눌러도 되지만 우리는 귀찮으니까 2 누르고 곱하기 10의 x승이라고 되어 있는 요 키를 누르고 0의 개수를 입력을 해요. 0 5개. 그 다음에 곱하기 1.05 이렇게 해서 이퀄을 누르면 그러면 1.05가 아니구나. 1.05에 리플레이 키 눌러서 다시 편집 화면으로 들어왔어요. 1.05에 100승이죠. 100승 이퀄 누르면 저런 값이 나온다. 그죠? 이게 얼마입니까? 2630만 251.57원 이런 값이 나오죠. 20만 원짜리인데 그죠? 100년을 묵히면 2600만 원짜리가 돼. 묵힐만 하죠. 그 다음에 연간 이자 계산을 쓸 M이라고 할 때 지금 1년에 4번 이자 계산하는 경우에 미래가치를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M을 4로 놓고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M분의 R에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그래서 M 스몰 t는 20만 원, 그 다음에 R은 0.05, M은 4, 그 다음에 라지 t 빼기 스몰 t는 100년이라고 했으니까 100 해서 저 식을 써요. 저 식을 그대로 계산기에 대입을 하면 2하고 0의 개수가 5개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분수 0.05 나누기 4 하고 괄호 닫고 지수하고 4 곱하기 100 해서 이퀄을 누르면 저렇게 2877만 6816.69원이 나오게 된다. 그다음에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 공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2에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되는데 M 스몰 t가 20만 원, 그 다음에 R이 0.05, 그 다음에 라지 t 빼기 스몰 t가 100년이기 때문에 저렇게 쓸 수가 있다. 2하고 0 5개, 그 다음에 곱하기 2에 0.05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이퀄을 누르면 2968
다시 2,968만 2,631.82원 이렇게 나온다. 이게 힘들어. 2,968만 2,631.82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계산기 사용법은 별거 아니야.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입력을 하면 돼요. 입력을 하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그냥 키에 있는 거를 쭉 누르면 되고 키 바로 위에 있는 요 갈색 글자를 입력하고 싶으면 Shift를 누르고 갈색 글자를 그 키를 누르면 갈색 글자가 입력이 되고, 그죠? 빨간색을 입력을 하고 싶으면 알파 빨간 키를 누른 다음에 그 키를 누르면 빨간색 글자가 입력이 되고, 뭐 이런 형태로 계산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이제 식 같은 거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화면에다가 입력을 하면 돼. 입력을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플레이 키를 이용을 하면 앞에 계산했던 거를 다시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고, 리플레이 키 뭐 좌우가 다 마찬가지예요. 커서가 어디에 나타나느냐에만 차이가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이 리플레이 위로 가는 거나 밑으로 가는 거는 지금까지 계산했던 그 계산식과 그 결과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어느 식이든 가가지고 리플레이 좌우 키를 누르면 다시 편집하는 화면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정도 알고 있으면 요 계산기 사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풀어봅시다. 8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청자 한 점이 경매에 나왔어요. 최종 낙찰 가격이 이게 얼마입니까? 15억? 맞나? 15억? 아닌가? 100만, 1000만, 1억, 10억? 150억. 150억 원. 와, 150억 원. 150억 원. 고려청자 150억 원 하나요? 하여튼 150억 원으로 낙찰이 됐어요. 근데 지난 800년 동안 화폐 가치의 변화가 없었고 연간 이자율이 1%를 일정했다고 가정을 할 때 요거의 제작 당시의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연간 1회만 이자 계산을 했을 경우에 고려청자의 그 제작 당시의 가격은 얼마가 되겠느냐? 연간 4회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제작 당시의 고려청자의 가격은 얼마겠느냐? 그 다음에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제작 당시에 고려청자의 가격은 얼마가 되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 앞에서 20만원짜리 링도 100년 묵혀놓으니까, 그죠? 타임캡슐 안에 넣고 100년을 기다리니까, 뭐, 2천 몇백만원까지 빡 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150억짜리, 이거는, 150억짜리, 이 고려청자는, 원래 제작 당시에 도대체 얼마짜리였을까? 이런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제, 지금 풀고 있는 요 예제들 보면 느끼겠지만, 이 숫자 단위가 커요. 그래서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내가 이제 즐겨하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산기에 한계에 도전하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내요. 손으로 계산할 수 없게. 혹은 계산기 기종을 내가 정한 게 아니면 좀 계산이 버벅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좀 정확하게 안 나오도록 그런 악랄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을 라지 t라고 하고 800년 전에 과거 시점을 스몰 t라고 할 때 라지 t 빼기 스몰 t는 그래서 800년이죠. 800이고 현재의 가격을 m 라지 t, 그 다음에 과거 스몰 t 시점에서의 가격을 m 스몰 t라고 할 때 m 라지 t가 지금 150억 원이라는 거죠. m 라지 t가 150억 원이고 연간 이자율 1%이기 때문에 R은 0.01로 적을 수가 있고, 그래서, M 스몰 t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이자 계산을 한 번만 하는 경우에는 요 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요 식에서 M 라지 t가 150억 원이기 때문에 150억 원 써주고, 그 다음에 R이 0.01이기 때문에 밑에 분모는 1.01에 라지 t 빼기 스몰 t가 800년이죠. 그래서 800승.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걸 계산해 봅시다. 분수 한 다음에 1, 5하고 0이 몇 개죠? 0이 9개죠. 0이 9개. 이렇게 하고 1.01에 몇 승? 800승. 이퀄을 하면 값이 523만 5,910.724원 이렇게 나오죠. 523만 5,910.724원 이라는 값이 계산이 돼서 나온다. 그래서 제작 당시에도 뭐 싼 건 아니었네. 그죠? 5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거를 800년을 묵히니까 150억 원까지 가치가 오르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1년에 4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제작 당시의 가격이 얼마였을지 계산을 해보면 연간 이자 계산 횟수를 M이라고 할 때 그 M은 1년에 4번 이자 계산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M이 4가 되고 사용할 공식은 요게 되는 거죠. M 스몰 t는 M 라지 t 나누기 1 플러스 M분의 R에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M 라지 t 대신에 150억 원 대입하고 R 대신에 0.01 M 대신에 4 라지 t 빼기 스몰 t를 800으로 대체해가지고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식을 그냥 그대로 또 입력을 해봅시다. 분수하고 1, 5하고 0이 9개 나누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분수 0.01 나누기 4 괄호 닫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800 이렇게 해서 이퀄을 누르면 이렇게 582,426.701원이라는 값이 계산돼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매 순간순간 1년에 무한대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공식 요게 사용이 되죠. 여기서 M 라지 t 대신에 150억 원 집어넣고 R 대신에 0.01 라지 t 빼기 스몰 t 대신에 800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 식을 계산을 해봅시다. 1, 5하고 0이 9개 곱하기 Shift 2에 마이너스 0.01 곱하기 800 해서 이퀄을 누르면 531,939.419원 이런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제작 당시에 한 500만 원 했던 건데 이거를 800년 묵히니까 150억 원짜리가 되더라.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제의 교훈은 뭐다? 이 두 예제의 교훈은 뭐다? 묵혀라. 그죠? 묵히시오. 묵히면 가치가 뛴다. 뭐 그런 거지. 오래 묵히면, 별거 아니어도 오래 묵히면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뛸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물론 뭐 귀한 걸 오래 묵히면은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혀 귀한 게 아닌데 나중에 되면 굉장히 귀한 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굉장히 유명인사가 된다고 해봐. 지금은 그냥 영남대학교 학생일 뿐이지만, 그죠? 여러분이 뭐 굉장히 큰 공을 세워가지고 인류를 구원했다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뭔가 이제 큰 뭐 업적을 세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쓰던 일기장 혹은 뭐 여러분이 사용하던 펜, 여러분이 메모장에 이렇게 끄적여 놓은 그냥 메모 뭐 이런 게 지금은 아무 가치가 없지만 한 100년, 200년 지나면은 그게 막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매매가 될 때 굉장히 고가의 매매가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뭐다?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거냐? 귀중한 거고 그다음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이 미래 가치가 얼마나 커지느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거다. 그래서 공식 사용하는 방법을 했고 이제 단순 수익률과 로그 수익률 이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얼굴 모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수학이 또 등장을 했는데 이거 별건 아니에요. 왜냐면 계산기가 다 계산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수식이 등장하는 순간 학생들이 다들 막 학을 떼고 막 교수님 수강 정정 기간 끝났는데 뭐 이러고 교수님 미워 뭐 이러고 그죠? 거짓말 왜 하십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 뜻을 정한다. definition이라는 건 정의라는 거고 정의라는 건 뜻을 정한다. 요렇게 기호로 쓰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쫄 필요 없고 다 계산기가 해줄 거야. 계산기가 계산을 다 해줄 거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lnx는 로그 2의 x야. 로그 2의 x. 고등학교 때 로그 배웠죠. 물론 다 까먹었겠지만. 근데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그 로그에서 밑부분, 로그 밑에 있는 저 작은 글씨 저걸 밑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베이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x 저걸 진수라고 그러거든. 진수. 그래서 로그 2의 x 이런 식으로 밑이 2. 우리 그 2라는 저 숫자는 아까 정의를 했잖아. 극한의 형태로. 그죠? 그 2예요. 그 2. 그래서 밑을
E로 하는, 밑을 E로 하는 로그 함수를 특별히 lnx라고 부른다. 우리 상용 로그 고등학교 때 했던 거, 그거는 밑이 10인 로그, 그러니까 로그 10x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경우에 10을 생략하고 그냥 로그 x 이렇게 나타냈었잖아. 상용 로그를 그렇게 한 것처럼 자연 로그일 경우에는 밑이 2인 로그를 특히 lnx라고 하고 자연 로그라고 부른다. natural logarithm, natural logarithm. natural logarithm의 앞글자를 따서 ln이라고 쓴 거예요. nl이 아니고 왜 ln입니까? 하면 이 만든 사람이 스위스 사람인가 그래요. 네이피어인가. 그런데 스위스가 공용어가 5개인가 그렇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어인데 독일어, 불어, 그다음에 나머지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찾아보세요. 하여튼 5개 국어가 공용어로 쓰이는데 이 사람이 아마 프랑스어 계통의 그 프랑스어를 사용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natural logarithm을 프랑스어로 쓰면 logarithm natural 뭐 이런 식으로 프랑스어에서는 수식어가 뒤로 가요. 뒤로 가서 프랑스어로 표현한 자연 로그를 앞글자만 따면 ln이 돼. nl이 아니라 ln 순서가 바뀐다고. 그래서 ln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lnx라는 거는 자연 로그인데 요거는 밑이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한다. 밑이 2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이거 2하고 숫자 2하고 구분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지. 2 하면은 숫자 2고 2 하면은 알파벳 E잖아. 그래서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다 구분되잖아요. 근데 경상도를 벗어나면 그 구분 안 돼요. 구분 안 돼.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교환학생 같은 거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학교, 대학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면, 뭐 물론 코로나가 끝나야 되겠지.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고 다른 지역으로 교환학생을 가보면 그 구분 못해. 그래서 나도 대학 가가지고 수업 듣는데 미적분이었나? 뭐 하여튼 무슨 시간, 수학과 과목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교가 들어와서 그 TA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그 시간 말고 정규 그 강의 시간 말고 각 과목별로 TA 시간이 있어. Teaching Assistant, TA 시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TA, 그러니까 석사나 박사나 하여튼 대학원생이 들어와가지고 연습을 시켜줘. 그래서 문제도 막 풀어주고 숙제도 내고 문제 막 앞에서 막 풀어주고 이제 그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우리 학교도 있나? 없는 게 좋겠죠? 이 수업하는데 3학점짜리인데 3시간 수업을 하고 1시간 TA를 더 해. 싫겠죠. 하여튼.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막 이렇게 속도가 빠르거든? 왜냐면 교수님들이야 이제 학생들 좀 잘 따라오라고 천천히 하시기도 하고 발음을 명확하게 하시려고 노력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TA들은 테크니컬하게 문제 풀어주고 연습하고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막 문제를 빨리 푼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나는 이제 고개를 숙이고 학생들은 주로 고개를 숙이고 같이 이제 풀거나 고개 들었다가 숙였다 칠판에 써져 있는 거 이제 막 옮겨 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못 적었는데 앞에 칠판 확 지워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나도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그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노트를 하고 고개를 탁 들어보면 달라. 뭐가 다르냐면 서울 사람들은 전부 2로 읽어. 2의 2승, 2의 2승, 뭐 2의 X승, 2의 2승, 2의 2승. 그래가지고 내 노트에 보면 전부 숫자 2로 다 적혀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어떤 거는 2고 어떤 거는 2고 다 달라. 어떤 거는 2의 2승이고 어떤 거는 2의 2승이고 어떤 거는 2의 2승이고 어떤 거는 2의 2승이야. 환장한다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처음 깨닫고 와 이게 쟤네는 발음이 안 되는구나. 서울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 보고 발음 안 된다고 맨날 놀리는 게 있죠. 으하고 어하고 구분 안 되는 거, 그죠? 그렇잖아, 그죠? 으하고 어하고 구분 안 되는 경상도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그래서 내 이름 같은 경우에 서울 사람, 그러니까 경상도를 벗어나면 다들 뭐 내 이름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글자로 적는데 문제가 없고 이제 말로 해줘도 받아 적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경상도에서는 그게 안 돼. 여러분 알죠, 그죠? 난 분명히 조승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받아 적는 사람은 조성모라고 적혀 있고 심지어는 조승모라고 글자 써놓은 거를 보고 옆에다 옮겨 적는데 조승모를 보고 조성모라고 적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래. 그래서 전화를 할 때도 성함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은 뭐 조승모예요. 그러면 성리할 때 성이요? 뭐 이렇게 성리할 때 성, 승리할 때 승을 의도를 한 거겠죠. 그래서 가수 조성모 옛날에 있었는데 그 조성모랑 나랑 이름 구분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름 조승모예요. 그럼 가수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안 똑같아요.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이제 서울 사람들이 놀리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 사람들 놀리는 거는 진짜 놀릴만해요.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거 구분 안 돼요 서울 사람들. 그래서 놀릴만하다. 그래서 경상도 말이 발음이 항상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열등한 그런 언어가 아니야.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연 로그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 밑이 2인 로그 함수를 자연 로그라고 하고 lnx라고 나타낸다. 항상 진수 부분 x 저건 항상 양의 실수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법칙이 그대로 자연 로그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 그래서 ln 2의 x승 돼 있는 거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2x승하고 lnx하고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ln하고 2가 합쳐지면 없어지고 저 x 부분만 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로그의 형태로 해석을 해보면 밑과 진수가 같을 경우에는 상세에서 없어진다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까먹었겠지만. 그래서 로그 2의 x승 이렇게 되면 2하고 2가 똑같기 때문에 상세돼서 x가 되는 건데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자연 로그하고 지수함수하고는 서로 상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ln 2의 x는 ln하고 2가 서로 상쇄되고 x만 남겨놓는다. 반대도 마찬가지야. 2의 ln x 이것도 서로 상쇄시키고 x만 남겨놓는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공식에 의하면 2의 로그 2의 x 이렇게 돼 있으면 지수의 밑하고 로그의 밑하고 같으면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거든. 그래서 x만 남게 된다 이런 건데 고등학교 때 거 다시 되새기고 싶지 않다. 고등학교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암울했어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은 중간 과정 생략하고 그냥 저 두 개만 외우세요. 자연 로그 ln하고 지수함수 2의 x승하고 그러니까 ln하고 2하고 만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펑 사라지는 거예요. 2의 ln으로 만나든 ln2로 만나든 펑 사라지고 x만 남기게 된다.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y는 lnx라는 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서 x가 0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 함수값이 작아져서 무한히 작아지는데 y축에 닿진 않아. y축에 닿진 않고 계속 y축에 가까이 갈 뿐이야. 그죠?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돼 있고 x 절편이 1이에요. x 절편이 1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x가 양수여야 이 함수가 정의가 되죠. 이 그림에 의하면 x가 음수이면 이 함수 그래프상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x가 양수인 경우에만 이 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x절편이 1인 이러한 증가하는 함수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수익률이 두 종류가 있어요. 수익률이 단순 수익률과 로그 수익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스몰 t 시점에서의 가치가 m 스몰 t인 투자안 하고 시간이 이제 두 시점이지. 스몰 t 시점과 라지 t 시점. 라지 t 시점이 더 미래 시점이고 스몰 t 시점이 더 과거 시점이고 뭐 이렇게 설정이 되겠어요. 이 두 시점에 대해서 단순 수익률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단순 수익률은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mt분의 m 라지 t 빼기 m 스몰 t. 요거를 RTTM 이렇게 나타내고 요거를 단순 수익률 Simple Rate of Return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바로 그 수익률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수익률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를 했다. 뭐 주식 투자를 하든 아니면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지 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 분의 나중에 이제 회수한 금액 빼기 원래 투자금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그게 정확히 단순 수익률 여기 이제 칠판에 적혀 있는 이 단순 수익률의 개념이죠. 그죠? 여러분이 집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샀다. 깔끔하게 10억으로 합시다. 10억보다 더한 집도 있을 거고 더 뭐 싼 집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근데 10억을 주고 샀는데 값이 한 몇 년 지나가지고 30억으로 올랐어.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가 됩니까? 10억 원 분의 30억 원 빼기 10억 원 이렇게 계산하잖아. 10억 원 분의 30억 원 빼기 10억 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게 바로 단순 수익률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수익률이 바로 단순 수익률이에요. Simple Rate of Return. 기호로 나타날 때는 Rate of Return에 R, 그러니까 Rate of Return에 R이 두 개가 들어가죠. 저 R을 따서 R자로 표현을 하는데 단순 수익률은 대문자로 밑에 이제 정의할 로그 수익률은 소문자로 표현을 할 거예요.
R하고 밑에 아래 첨자에는 이제 투자 기간을 적을 거야. 스몰 t 시점부터 라지 t 시점까지 투자한다. 라는 의미에서 t, 스몰 t, 라지 t라는 게 밑에 붙었고, 그 다음에 위에 저 m은 투자안의 이름이야. 투자안의 이름. 그래서 RTTM 이렇게 해서 m이라는 투자안에 스몰 t 시점부터 라지 t 시점까지 투자를 할 때 단순 수익률을 RTTM 저렇게 나타내고, 정의는 MT분의 M 라지 t 빼기 M 스몰 t. 초기 투자금분의 미래 그 찾는 금액 빼기 초기 투자금, 이렇게 정의를 한 거를 단순 수익률이라고 부른다. 단순 수익률, Simple Rate of Return. 로그 수익률은 이렇게 나타내요. 소문자 R을 써서 RTTM 저렇게 써요. 소문자 R은 log rate of return, rate of return에 R자를 따와서 R이라고 적고, 아래 첨자에 small t, large t 저거는 투자 기간이야. 그러니까 small t 시점부터 large t 시점 사이에 투자를 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저 M은 투자안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 로그 수익률은 미래 가치 나누기 현재 가치의 자연 로그를 취한 거야. 그래서 자연 로그 ln m large t 나누기 m small t, ln m large t 나누기 m small t, 요거를 로그 수익률이라고 부른다. log rate of return이라고 부른다. 수익률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많이 쓰는 거는 단순 수익률이 많이 쓰이는데, 로그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다. 로그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다. 그 로그 수익률이 잘 쓰지도 않으면서 이거 왜 등장합니까? 왜 잘 안 쓰냐면, 이거는 뭐 그 로그라는 함수를 이해를 해야 이 로그 수익률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해하기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직관적이지 않아. 단순 수익률을 알면 단순 수익률 가지고 뭐 원래 투자했던 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돈을 벌었군, 뭐 몇 퍼센트 벌었군, 이게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로그 수익률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그런 그 직관성도 떨어지고 이해하기도 힘든데 왜 로그 수익률이라는 걸 쓰느냐면,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하는 경우에 대응을 해서 이 로그 수익률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야. 그래서 뭐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세요. 아마도 이 책에서도 로그 수익률은 지금 하고 있는 요거를 넘어서면 로그 수익률 이야기는 안 나올 거야. 뒤에 이제 수익률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단순 수익률 기준으로 이야기를 다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하여튼 책에 이제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변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와, 알면 됐지 또 왜 변형을 하십니까? 변형을 한번 해볼 거야. 자, RTTM을 변형을 해보면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분수를 두 개로 나누면 m small t분의 m large t 빼기 m small t분의 m small t,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 부분은 1이지. 그래서 이렇게 m small t분의 m large t 빼기 1 이렇게 나눌 수가 다시 쓸 수가 있죠. 똑같은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1 저거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RTTM은 mt분의 m large t 이렇게 되는데, 여기 양변에 m small t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m small t 곱하기 1 플러스 RTTM이 m large t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좌우변을 바꿔서 적어 놓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지. m large t는 m small t 곱하기 1 플러스 RTT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봤던 화폐 시간가치 공식이죠. 화폐 시간가치 공식. 화폐 시간가치 공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 얼굴이 가리네. 자, RTTM은 t 시점에서 라지 t 시점 사이에 이자 계산을 딱 한 번만 할 때 두 시점 사이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죠? 지수 부분이 1이지. 괄호 위에 이제 지수가 1이지. 그 말은 스몰 t 시점과 라지 t 시점 사이에 이자 계산을 딱 한 번만 한다는 뜻이에요.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스몰 t 시점과 라지 t 시점 사이에 딱 한 번만 이자 계산을 한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1 플러스 다음에 나온 게 RTTM이라는 의미는 RTTM이 스몰 t 시점과 라지 t 시점 사이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간 이자율이라는 게 아니라 스몰 t 시점과 라지 t 시점 사이에 적용되는 이자율. 그래서 스몰 t 시점과 라지 t 시점 사이가 뭐 10년이다. 그럼 10년 이자율이 RTTM이다. 10년간 이자 계산은 딱 한 번만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공식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 수익률을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화폐 시간가치 공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화폐 시간가치 공식으로 바꿔놓고 해석을 하면 RTTM은 스몰 t 시점과 라지 t 시점 사이에 이자 계산을 딱 한 번만 할 때 두 시점 사이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라고 할 수가 있다.
로그 수익률도 마찬가지야. 로그 수익률도 변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에 이게 로그 수익률의 정의인데 여기에 E를 취해봐. 지수를 취해보면 양변에 E의 몇 승, E의 몇 승인데 지수 부분에다가 저놈들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E의 RTT M승이나 E의 LN M 라지 T 나누기 M 스몰 T 나 똑같지. 왜? RTT M이 LN M 라지 T 나누기 M 스몰 T 하고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E의 RTT M이나 E의 LN M 라지 T 나누기 M 스몰 T 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써놓고 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E하고 LN은 서로 상쇄된다. 그래서 없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E의 RTT M은 M 라지 T 나누기 M 스몰 T 이렇게 되고 양변에 M 스몰 T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M 스몰 T 곱하기 E의 RTT M은 M 라지 T가 된다. 좌우변을 서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E의 RTT M이 된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거죠. 화폐 시간가치 공식에서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공식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매 순간순간 연간 이자율이 R일 때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을 하게 되면 두 시점 사이에 그 화폐 시간가치 공식이 어떻게 되죠?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E의 R 곱하기 괄호 열고 라지 T 빼기 스몰 T가 되죠.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가 뭡니까? 연간 이자율이 R일 때 라지 T 빼기 스몰 T 년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이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연간 이자율이 12%면, 월간 이자율은 얼마라고 했어요? 1%라고 했어요. 그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12% 곱하기 1개월은 얼마죠? 1개월은 12분의 1년이잖아. 1개월은 12분의 1년이잖아. 그래서 라지 T 빼기 스몰 T 12분의 1년을 연간 이자율 R 12%에 곱하면 월별 이자율은 1%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연간 이자율이 12%일 때 분기별 이자율은 한 분기는 연 단위로 환산을 하면 얼마가 되죠? 12분의 3개월이죠. 12분의 3개월이 한 분기죠. 한 분기에 1분기를 연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12개월 분의 3개월이잖아. 그러면 그게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2% 곱하기 4분의 1 하면은 3%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하면 연간 이자율 곱하기 D의 그 시점 사이의 기간을 곱한 게 바로 그 두 시점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공식에서 지수에 있는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라고 하는 그거는 라지 T 빼기 스몰 T라는 그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저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면 RTTM은 T 시점에서 라지 T 시점 사이에 이자 계산을 매 순간 무한대번 계산을 할 때 두 시점 사이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라고 할 수가 있다. M 라지 T equal M 스몰 T 곱하기 E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승. 그래서 지수 부분인 R 라지 T 빼기 스몰 T는 연간 이자율이 R일 때 그 스몰 T 시점과 라지 T 시점 사이에 연도수를 곱한 값인데 그 값은 스몰 T 시점과 라지 T 시점 사이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라고 했잖아. 그것처럼 이 공식도 해석을 해보면 이자 계산을 매 순간 할 때 무한대번 할 때 스몰 T 시점과 라지 T 시점 사이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바로 RTTM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앞에서 화폐 시간가치 공식에서 그 이자율 부분을 구하는 게 이 수익률의 개념이에요. 지금은 뭐 스몰 T 시점, 라지 T 시점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놔서 그죠? 두 개로 나눠놔서 그러니까 이게 연 단위의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라지 T가 T 플러스 1이다. 그래서 1년 사이에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어떤 그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그죠? 그때에 그렇게 계산한 그 수익률은 정확히 연간 이자율하고 일치를 하게 된다고요. 그죠? 라지 T가 임의의 어떤 미래 시점이 아니라 1년 후 시점이다. 1년 후 시점이어가지고 스몰 T 플러스 1이라는 값이라고 하면, 그죠? 저 공식들을 쭉 변형을 해보면, 정확히 연간 이자율하고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로그 수익률을 변형을 하면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연간 이자율하고 일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단순 수익률을 1년간 단순 수익률을 측정하는 공식을 써놔놓고 그걸 변형을 하게 되면 정확히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연간 이자율하고 정확히 일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익률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화폐 시간가치 공식에서 이자율에 해당되는 값이야.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공식에서는 이자율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의 값을 다른 시점의 값으로 변환하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하면 이 수익률 이야기는 딴 게 아니라 두 시점의 화폐 금액을 알고 있을 때 그로부터 이자율을 계산해내면 그 이자율을 수익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하고 이론적으로 수익률하고 이자율하고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정확히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변형을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중요하지는 않아. 다시 한번. 자, 자연로그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미치 2인 로그 x, 그죠? 로그 2의 x, 저거를 lnx라고 나타내고 그거를 x의 자연로그, natural logarithm, 자연로그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자연로그의 공식은 뭐 저런 게 있다. ln하고 e가 만나면 서로 상쇄돼서 없어진다. 그죠? ln, e가 만나든 e의 ln이 만나든 서로 만나면 상쇄돼서 x만 남겨놓게 된다.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증가하는 형태로 돼 있고 x가 0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y값이 무한히 작아지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y축에 닿진 않고 계속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x축 절편이 1이다. 그리고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단순 수익률과 로그 수익률은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t시점에서의 가치가 mt인 투자항과 두 시점, 스몰 t 시점과 라지 t 시점, 두 시점이 있을 때 단순 수익률은 그죠? 지금의 그 가치 분의 미래 가치 빼기 지금 가치, 그죠? 현재 가치 분의 미래 가치 빼기 현재 가치,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거를 대문자를 써서 라지 R, TTM 이렇게 나타낸다. 밑에 있는 TT는 투자 기간을 나타내고 저 M은 투자한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RTTM은 MT분의 M 라지 T 빼기 M 스몰 T로 나타내고 요거를 단순 수익률, Simple Rate of Return이라고 부른다. 로그 수익률은 스몰 r, 그러니까 소문자 r로 나타내서 RTTM을 나타내고 요거는 MT분의 M 라지 T의 자연로그 ln을 취한 걸로 정의를 한다. 요거를 Log Rate of Return이라고 부른다. 단순 수익률 공식을 변형을 해보면 결국 화폐 시간가치 공식과 비슷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그죠?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화폐 시간가치 공식의 그 해석을 해보면 t 시점과 라지 t 시점 사이에 이자 계산을 딱 한 번만 할 때 두 시점 사이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바로 RTTM이다. 여기서 그죠? 만약에 라지 t가 t 플러스 1이라고 해봐. 그래서 1년 동안의 단순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 공식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RT, T 플러스 1M은 MT분의 MT 플러스 1 빼기 M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쭉 변형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마지막 식이 MT 플러스 1은 MT 곱하기 1 플러스 RT, T 플러스 1M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것은 정확히 화폐 시간 가치 공식에서 이자 계산을 딱 한 번만 할 때의 연간 이자율에 대응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 공식에서의 연간 이자율에 해당되는 값이 바로 연간 단순 수익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로그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로그 수익률의 공식을 변형을 해보면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2의 RTTM 이렇게 계산이 되고, 요거는 t 시점과 라지 t 시점 사이에 이자 계산을 매 순간 해서 무한대번 이자 계산을 할 때 두 시점 사이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라지 t를 스몰 t 플러스 1이라고 해봐. 라지 t를 스몰 t 플러스 1이라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R T, T 플러스 1, M은 ln, MT분의 MT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변형을 쭉 해보면 MT 플러스 1은 MT 곱하기 2의 RT, T 플러스 1M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건 정확히 매 순간 이자 계산을 할 때 화폐 시간 가치 공식에 따르면 MT 플러스 1은 MT 곱하기 2의 R승이 되잖아. 그죠? 연간 이자율 R만 남는 거죠. 뒤에는 이제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 사이에는 1년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R 곱하기 1은 그냥 R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두 식을 비교를 해보면 1년간 로그 수익률은 화폐 시간 가치 공식에서의 연간 이자율하고 정확히 일치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익률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자율하고 동일한 개념이다.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자율하고 동일한 개념이다. 그래서 그 화폐 시간 가치 공식에서는 이자율이 이미 미리 주어져 있고 화폐의 한 시점에서의 값만 알고 있을 때 화폐 시간 가치 공식들을 이용해서 다른 시점의 값을 구하는 이야기였다고 하면 이 수익률은 두 시점의 화폐 금액을 알고 있을 때 그로부터 이자율을 계산해내면 그 이자율을 수익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하고 이자율하고는 동일한 개념이고 이론상 이름만 다르다. 이름만 다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백자 한 점을 5천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요거를 5년 후에 경매에 내놓아서 9천만 원에 팔았어요. 와, 돈 많이 벌었네. 5년간 단순 수익률은 몇 %이고 5년간 로그 수익률은 몇 %인가? 계산기를 써야 되겠죠. 계산기. 자, 계산기 일단 지웁시다. 올 클리어. 조선 백자를 구매한 시점을 스몰 t 시점, 5년 후에 매각한 시점을 라지 t, 라지 t는 스몰 t 플러스 5가 되겠죠. 조선 백자의 이 두 시점 사이의 두 시점에서의 가치를 각각 MT와 M 라지 t로 표현을 하면 M 스몰 t는 5천만 원, M 라지 t는 9천만 원이 되겠다. 5년간 단순 수익률은 퍼센트로 나타내려면 100을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단순 수익률 공식, 그죠? 라지 RTTM은 MT분의 M 라지 T 빼기 M 스몰 t 인데 100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몇 %인가 했는데 퍼센트로 안 나타내면 틀려. 왜냐면 우리 온라인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온라인 시험에서는 숫자가 정확히 일치해야 정답으로 간주를 할 거기 때문에 그 퍼센트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퍼센트로 안 나타내고 이제 쓰면은 틀려. 이렇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몇 %인가 라고 하면 답을 몇 %로 적어야 돼. 퍼센트를 붙여서. 자, 요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분수를 두 개로 쪼개면 MT분의 M 라지 T 빼기 1 곱하기 100으로 쓸 수가 있는데 M 스몰 t가 5천만 원, M 라지 t가 9천만 원.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면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봅시다. 근데 9천만 원, 5천만 원에서 약분이 되지. 0이 7개씩 있는 거 다 약분이 되죠. 그래서 0 약분하고 9하고 5로만 적을게요. 약분이 다 되죠. 약분까지 모르진 않겠지. 약분이 뭡니까? 초등학교 때 수학을 그렇지는 않을 거야. 내가 본 가장 일찍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때 포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약분 뭐 이런 이야기는 초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모른다고 가정하진 않을게요. 최소한 영남대학교 올 정도면,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올 정도면 그 정도는 아는 게 정상이죠. 아무리 단기 기억상실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자, 곱하기 100 하면 80%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5년간 로그 수익률. 5년간 로그 수익률은 공식상 이렇게 되죠. R 스몰 TTM은 ln M 스몰 t분의 M 라지 t 해서 이것도 100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괄호 꼭 해줘야 돼. 100을 곱하기 전에 괄호를 해줘야 이게 곱하기 100 하는 게 ln의 그 lnmt 그러니까 lnmt분의 M 라지 t 저기에 100을 곱해서 자연로그 ln을 취하는지, 그죠? 혹은 lnmt분의 M 라지 t를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100을 곱하는지 순서가 달라지잖아.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괄호를 꼭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괄호 열고 자연로그 여기 있어요. 자연로그 ln키 하고 분수 하고 여기도 약분 쭉 해서 0은 다 뗍시다. 9하고 5하고 하고 괄호 닫고 또 괄호 닫고 곱하기 100 이퀄 하면 58.7786649%가 나와요. 우리 책에서는 아마 이거를 뭐 반올림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는 반올림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지정된 기종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반올림 하지 말고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값으로
그대로 적어야 정답이 되도록 그렇게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 우리 책에는 아마 소수 5점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들을 쭉 해놔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산 방식이 아닌 게 이제 책에 써져 있어. 그래서 책에서는,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뒤에 하다 보면 어디까지 계산을 하고 그걸 종이에 써. 종이에 쓴 다음에 다시 그거를 계산기에 입력해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또 답을 내가지고 쓰고 뭐 이런 형태로 쭉 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할 거거든. 그렇게 하면 오차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58.7786649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뒤에 더 있을 수 있어. 숫자가. 그죠? 근데 다만 디스플레이의 한계상 여기까지만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고. 그런 경우에 요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문자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 저장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Shift 누르고 RCL이라고 돼 있는 7 바로 위에 있는 RCL이라고 돼 있는 요 키 바로 위에 보면 STO라고 돼 있죠. 그게 스토어야, 스토어. 스토어를 누르면 저 화면에도 계산기 화면에도 STO라고 표시가 나오죠. 이게 저장한다는 뜻이거든. 여기에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스토어 키 바로 위에 보면 빨간 글씨로 A, B, C, D, E, F 그다음에 그 밑에 X, Y, M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문자 저장 공간이야.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스토어가 나와 있을 때 A를 눌러. A를 누르면 요 계산한 값을 A라는 문자에다가 저장을 해줘. 저장을 해주고 그래서 그냥 그냥 이퀄 안 눌러줘도 되네. 저장을 해주게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요 A를 이용해가지고 뭐 딴짓을 할 수가 있다고. A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A에 저장된 값에다가 6을 곱하는 요런 형태로 된다고. 그래서 종이에다 적지 마세요. 어디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종이에다 적은 다음에 그거를 새로 계산기에 입력해가지고 다음 식을 계산하고 이러면은 오차가 발생해. 그래서 틀린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저장을 하세요. 저장. 계산기에 있는 저장 기능, 문자에다가 저장하는 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 요런 값이 있는데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뭐 저장을 해도 되지만 요거를 이제 통째로 저장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Shift Store D. 그래서 A에도 요 값을 저장을 했는데 A에 저장한 거는 요렇게 요 값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요 값을 계산한 상태에서 Store A를 눌러서 이 ANS라는 건 answer의 의미예요. answer의 약자예요. 그래서 답을 A에다 저장한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요 계산식을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계산식을 계산한 그 값을 B에다가 바로 저장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화살표 B라고 되어 있는 거는 B라는 문자에다가 요 계산식의 결과를 저장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두 저장 값이 똑같은지를 보려면 알파 A하고 빼기 알파 B 해서 0이 나오는지를 보면 되죠. 눌렀더니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확히 두 개가 똑같은 값이라는 의미예요. 혹은 알파 A 나누기 알파 B 하면 1이 나오면 돼. 똑같은 수 두 개를 나누면 1이 되면 되죠. 정확히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58.778666649 58.7766649 맞나? 58.778666649 58.778666649 이렇게 됐나?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그거를 종이에다 적어놨다가 다시 이렇게 옮겨가지고 계산을 하면 오차가 발생을 하는 게 여기서 A나 B를 빼볼게요. 빼면 숫자가 나와. 0으로 안 떨어진다고. 그 말은 A나 B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디스플레이에 보이는 값 이외에 뒤에 더 있다는 거야. 자릿수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더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종이에 적어놔놓고 이거를 다시 계산기에 입력하고 이걸 하지 말고 계산한 그 값을 어떤 문자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문자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 문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계산을 해야 정확한 계산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강조했어. 매년 이거 하면 매년 틀리는 사람 나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58.7786649 이렇게 해서 종이에다 적어놔놓고 이거를 다시 계산기에 입력해가지고 계산을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값을 또 종이에다 적어놔놓고 또 그 다음 식에다가 또 그럼 틀려. 그러면 오차가 점점 커져가지고 제일 마지막 값을 계산을 해내면 원래 우리가 의도한 그 계산하고는 좀 다른 값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분명히 경고했어요. 학기 초부터.
하여튼 그렇다. 지웁시다. Shift 그 다음에 9번 위에 클리어라고 돼 있죠. 클리어를 누르면 공장도 초기 형태로 완전 포맷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A와 B라는 요 변수에 올 클리어 해가지고 일단 취소를 하고 A는 A에 요런 값이 들어있고 B도 똑같은 값이 들어있죠. 그죠? 들어있는데 요거를 다 이제 공장에서 처음 찍혀 나올 때처럼 초기화를 시키고 싶으면 클리어라는 요 기능을 이용을 해야 돼요. Shift 9번 위에 있는 저 클리어, CLR, 클리어의 약자예요. 클리어 누르면 셋업만 초기화 할 거냐, 메모리만 초기화 할 거냐, 모두 초기화 할 거냐. 셋업이라는 거는 뭐 자릿수는 몇 자리 나오게 해주고, 뭐 표기는 어떻게 나오게 해주세요. 뭐 그런 설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메모리라는 거는 요 문자 A, B, C, D, E, F, X, Y, M의 문자에 저장되어 있는 값만 리셋할 거냐, 뭐 이런 건데, 여러분은 무조건 3번을 누르세요. All. 전부 다 리셋한다. 공장 초기 형태로, 공장에서 찍혀 나올 때 초기 형태로 리셋을 하겠다. 이게 건강에 좋아. 이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나도 이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계산을 할 거고, 시험 문제도 이 기준으로 다 낼 거예요. 그래서 3번 all 누르면 reset all, 진짜 다 지워? 이렇게 다시 물어. 컴퓨터도 뭐 이런 질 많이 하죠. 뭐 지운다 그러면은 지울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죠. yes는 등호를 누르라고 돼 있죠. 등호 yes 누르면 다시 모든 게 다 지워졌어요. reset all 이렇게 돼 있고 press AC 키 돼 있죠. AC는 all clear. 여기 주황색 all clear 키를 누르면 다시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all clear 이렇게 하면 알파 A 해도 equal 누르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알파 B equal 아무것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0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형태가 되는 거다. 그죠? 히스토리는 남아있네. A, B, C, D 눌러가지고 이제 각각 equal을 해본 이 기록은 지금 남아있고. 이것도 다 지워져. Shift, Clear, All, Yes, All Clear 하면 히스토리도 다 지워져. 다 지워져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우리가 이제 이 화면상에서 수업 중에 푸는 숫자가 좀 다르게 나올 거야.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책에 해놓은 거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요 기종을 상정해 두지 않고 일반적인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책을 써놨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오차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학생들이 수학적인 이해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기종을 딱 정해놔놓고 학생들의 수학적인 부담을 확 낮춰주는 형태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책하고는 조금 계산 값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계산법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도 우리 이제 수업 요 화면상에서 그죠? 동영상 강의상에서 하고 있는 요 계산 형태로 계산을 해야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금융의 기초가 끝이 났어요. 금융의 기초가 끝이 났고, 이제 시간상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텐데, 선도와 선물의 이해, 여기서부터 이제 정확히 파생 상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한 가지 해야 될 거는 파생 상품과 관련해 가지고는 화폐 시간 가치 계산을 할 때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모든 계산을 해요.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 1년에 무한대번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파생 상품을 다룬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이론 자체가 원래 그런 형태로 계산하도록 세팅한 상태에서 이론이 전개가 됐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은행 가면은 여러분이 뭐 연간 이자율 이런 거 계산할 때 그죠? 1년 예금한다, 1년 적금한다, 그러면 이자율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때, 은행에서 알려주는 거는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하는 경우를 상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야. 근데 그거는 고객을 상대할 때,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알려주는 거고, 실제로 은행 내부적으로 돌아갈 때는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 합니다. 1년에 이자 계산을 4번 합니다. 이거 계속 매번 지정하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1년에 무한대번 이자 계산하는 경우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모든 계산을 다 한다고 하고 고객들한테 알려줄 때만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하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알려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실제로 금융권에서 사용을 하는 것도 1년에 무한대본 이자 계산하는 경우를 상정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이론적으로도 이 파생상품, 특히 파생상품을 다루는 이 이론에서는 1년에 무한대번 이자 계산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론을 전개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금융의 기초 부분, 오늘까지 한 요 부분에서는 뭐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을 하고 두 번, 뭐 네 번 계산을 하고 무한대번 이자 계산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다뤘지만, 이 이후의 내용은 전부 다 1년에 무한대번 이자 계산하는 경우만 상정을 하고 모든 이론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